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뉴스를 보다 보면 좀 특별히 자주 보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grapple with 그리고 table 이 두 단어에 좀 숨겨진 의미랄까요? 그 맥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냥 뜻만 아는 거랑은 또 다르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 번역을 넘어서 이 단어들이 뉴스에 어떤 느낌을 더하는지 그걸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grapple with입니다. 네, grapple with. 최근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캐나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대형 산불과 씨름하면서 그 소방 비행기 수요가 막 급증했다. 이런 거요. 여기서 grapple with 이게 그냥 처리한다?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 아니었나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그냥 deal with 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grapple with는 훨씬 더 뭐랄까 능동적이면서도 되게 힘겨운 사투 이런 느낌을 담고 있거든요. 힘겨운 사투. 네,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다, 고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랑 아예 정면으로 맞서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뉘앙스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진짜 온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는 그런 치열함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 혹시 어디서 온 말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유래 같은 거요? 아,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이게 원래는 13세기 해전에서요. 그 적의 배를 붙잡으려고 던지던 갈고리, 영어로 grappling hook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갈고리요. 해전에서 쓰던. 네, 그 갈고리로 상대방 배를 딱 단단히 붙잡고 싸우는 모습. 거기서 씨름하다는 뜻이 나왔고요.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처럼 좀 추상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과 맞선다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확장된 거죠. 와, 그래서 이 어원 덕분에 단어 자체에 약간 물리적인 노력, 어떤 힘겨움 이런 게 좀 배어 있어요. 갈고리라니.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단어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처리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잘 안 드러날 때, 그럴 때 자주 쓰이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새 정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제 문제. 아, 네네. 혹은 기술업계는 끊임없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난제들, 이런 걸 다룰 때 그 심각성이나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문제의 무게,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과정의 어려움까지 다 담고 있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테이블인데요. 특히 table a bill 이렇게 자주 쓰이죠? 네, table a bill.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법원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을 위한 시민권 법안이 상정되었다. 여기서 테이블드는 그럼 어떤 뜻인가요? 네, 캐나다나 영국식 영어에서는요. table a bill이나 table a motion 같은 표현이 법원이나 안건 같은 걸 논의하려고 공식적으로 제출하다, 상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말 그대로 그 안건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자, 이제 같이 봅시다 하고 제안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군요. 쉽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핵심인데 미국 영어에서는 테이블이 정반대 의미예요. 정반대요? 네, 논의를 보류하다, 무기한 연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랄까 회의 테이블 위에 있던 안건을 옆으로 이렇게 스치워버리는 이미지. 와,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정말 180도 다르니까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어느 나라 소식인지 꼭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아니, 어떻게 같은 단어가 그 대서양 하나 건넜다고 이렇게 정반대 뜻을 갖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이것도 사실 언어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데요. 원래 라틴어 타블라라고 판자나 목록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테이블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 의회에서는 안건 목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맥락에서 상정하다는 의미로 굳어진 거예요. 아, 위에 올려서 시작하니까 상정. 그렇죠. 반면에 미국 의회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을 안건은 테이블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워둔다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류하다는 의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헐, 치워두니까 보류. 네, 어떻게 보면 의회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단어 의미를 완전히 갈라놓은 그런 재미있는 사례죠. 와, 진짜 신기한 언어의 변천사네요. 그럼 캐나다에서는 상정하다는 의미로 주로 어떤 뉴스에서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정치 관련 뉴스에서 정말 흔하게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야,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했다라거나 아니면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새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법안, 예산안, 동의안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캐나다 뉴스 속에 숨어 있던 두 동사, grapple with와 tave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네, grapple with는 힘겨운 문제와 정말 씨름하는 그 느낌. 그렇죠.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table은 캐나다에서는 상정하다지만 미국에서는 정반대 의미인 보류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뉴스 보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차이나 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아는 것이야말로 정보를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풍부하게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영어로 직접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표현입니다. grapple with. grapple with. 네, 다음 표현입니다. table a bill. table a bill. 언어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같은 단어라도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곤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언어적 차이나 변화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